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이 중국 광부가 세계 코발트 공급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 해적단 페덱스가 배달한 AT&T 아이폰을 훔치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국의 광산 기업이 어떻게 세계 코발트 시장을 장악했는가입니다. 전 세계 코발트 공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기업 CMOC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시죠. 코발트는 주로 전기차 배터리, 드론, 제트 전투기, 그리고 군수품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금속입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 전기차가 한번 충전으로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돕죠. 현재 중국은 세계 코발트 공급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CMOC라는 회사가 전 세계 코발트 생산의 3분의 1을 책임지고 있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이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CMOC는 원래 작은 광산 기업으로 시작했지만 아프리카에서의 대규모 매수와 확장을 통해 코발트 생산에서 세계적인 선도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회사는 2016년과 2020년에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중요한 광산들을 인수하며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었고 이후 놀라운 속도로 생산량을 확대해왔습니다. CMOC는 2024년 상반기에만 작년 한 해 동안의 코발트 생산량과 거의 동일한 양을 생산해냈고 올해 전 세계 코발트 생산량의 3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코발트 가격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는 세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CMOC가 코발트 시장을 독점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코발트는 군사적 및 기술적 용도로 매우 중요한 자원인데 만약 공급이 차단되면 미국의 에너지 전환과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관리들은 CMOC가 코발트 가격을 낮춰 다른 기업들이 이 시장에 투자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합니다. 미국 내 유일한 코발트 광산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서방 국가들이 안정적인 코발트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데이터 센터 등의 필수적인 금속 공급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CMOC는 이러한 중국의 국가적 야망과 맞물려 성장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글로벌 확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확장 전략은 단순한 상업적 이익을 넘어 국가적인 전략으로서 진행되고 있으며 서방 국가들의 대응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코발트와 같은 중요한 광물 자원의 공급망을 타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중요한 광물의 국가 비축을 제한하는 등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MOC와 같은 중국 기업의 빠른 확장 속도를 따라잡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중국의 CMOC가 어떻게 코발트 시장을 장악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코발트와 같은 중요한 자원이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점 흥미롭게 다가오지 않으셨나요? 다음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흥미로운 이슈를 다뤄볼까 합니다. 이번 주제는 현관 해적단과 AT&T 아이폰 도난 사건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이폰 도난 사건을 중심으로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몇 달간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사건들 중 하나는 AT&T에서 주문한 아이폰이 페덱스를 통해 배송된 후 불과 몇 분 만에 도난당하는 사건입니다. 도둑들은 집 현관에 배달된 패키지를 노리고 있으며 심지어 페덱스 배달원과 도둑이 현장에서 마주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도둑들이 AT&T 소포의 추적 번호를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추적 번호를 이용해 배달이 완료되는 즉시 현장에 도착해 아이폰을 훔쳐가는 방식이죠. 이 사건은 뉴욕, 조지아, 텍사스 등 여러 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이 도난 사건을 더 쉽게 만들고 있습니다. 베라이전과 T-모바일 같은 다른 통신사들은 스마트폰 배달 시 서명을 요구하지만 AT&T는 대부분의 배송에서 서명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둑들은 이를 악용해 추적 번호를 사용하여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파악한 후 빠르게 패키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한 여성, 차클린 로잘레스는 5대의 아이폰을 가족을 위해 주문했지만 배달 후 몇 분 만에 전부 도난당했습니다. 도둑이 차에서 내려단 10초 만에 다시 차로 돌아가는 장면이 감시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도어벨 카메라를 통해 자주 확인되고 있으며 도둑들은 신속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AT&T는 이러한 도난 사건에 대해 고객들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일부 도난이 빈번한 지역에서는 서명을 요구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객들에게 매장 픽업 옵션을 제공해 집에서 도난당할 위험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페덱스는 배달 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팟코드와 GPS 추적 시스템을 통해 패키지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배달원들에게 비정상적인 활동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아이폰 16이 출시된 날 텍사스에서 10대 2명이 현관 도난 사건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AT&T의 소포 추적 번호를 알고 있었으며 이를 이용해 특정 패키지를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이들의 차량을 발견해 도난당한 아이폰 4대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AT&T는 이와 관련해 자사 시스템이 해킹되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지만 내부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사 중입니다. 몇몇 피해자들은 AT&T가 서명을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에 사는 린지 로리오는 아이폰 16을 도난당한 후 AT&T의 서명을 요구할 것을 요청했지만 AT&T는 서명 요구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시 도난당할 것을 우려하며 감시 카메라를 주시하고 배달 시간에 맞춰 급히 집으로 돌아와 패키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도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서명 요구와 같은 조치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전자기기나 중요한 물품의 경우 서명을 요구하는 것이 도난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페덱스와 같은 배송 업체들은 배달 지역에서의 비정상적인 활동을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하며 AT&T는 고객들에게 매장 픽업 옵션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AT&T 아이폰 도난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둑들이 어떻게 추적 번호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